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최초로 인베디드 개발과 관련된 이제 고민 상담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대부 코스,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대부 코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고민 상담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전화로 자세하게 좀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 상담을 했는데 한번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분들께도 한번 공유를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고민 내용 중에서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 빼놓고 기술적인 내용만 좀 정리했거든요.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임베디드 개발자는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회로도도 볼 줄 알아야 된다. 회로도나 작은 칩셋, 회로도랑 보드에 올라간 작은 칩셋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된다. 저항이라든지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하드웨어 디버깅을 할 줄 알아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인베디드 개발을 하면은 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보통 그 보드가 옆에 있고 그리고 보드 옆에 오실로스코프라던가 이런 하드웨어 계측기 장비를 같이 두고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그려질 수도 있는데 약간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정보가 좀 어느 정도는 왜곡해서 전달이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베디드와 관련된 여러 유튜브라든가 어떤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잘 알려주고 있는데 약간 와전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분이 여러분한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기술을 잘 쓰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겠죠. 기술을 잘 알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비슷하긴 한데 기기랑 하드웨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베디드 개발자가 하드웨어를 잘 알면 좋아요. 그거는 저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를 얼만큼 잘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베디드 개발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뭐 회로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을 잘 알면 좋겠지만 인베디드 개발자의 본부는 코드를 분석하고 프로그래밍을 짜고 디버깅을 하고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어떤 안정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미션인 거고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지식들은 인베디드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지식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인베디드 개발자가 굳이 하드웨어를 잘 알 필요가 없다라고 절대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인베디드 개발자도 어찌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가장 업무의 중심은 코드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몇 가지 좀 실전 개발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를 좀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감이 좀 안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자가 터치 드라이버를 브링업하는 코드를 작성했어요. 터치 드라이버의 인터럽트 핸들러라던가 여러 가지 코드를 잘 이제 브링업하는 코드를 작성했는데 그 이후에 터치 패널에다가 이제 터치를 이렇게 작동시켰더니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인터럽트 신호가 제대로 올라오는지를 이제 계측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한 순서가 소프트웨어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이 설정 관련된 루틴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 그때 계측기를 찍어보는 거지
보통 처음부터 이런 신호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개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개발하려는 제품의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계측기를 사용해서 신호를 찍어보는 그런 이제 과정은 보통 지금 작성된 코드가 잘 동작하지 않을 때 그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USB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USB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제 USB와 관련된 인터럽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인터럽트가 안 올라와요. 그럴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코드를 리뷰를 해요. 왜 인터럽트가 안 올라오지? 코드를 충분히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럽트와 관련된 그런 루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USB를 연결했을 때 올라오는 기본적인 시그널이 있거든요. V버스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그런 시그널이 제대로 올라오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이슈 베이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지, 뭐 인베디드 개발자가 하드웨어 뭐 관련된 회로도 배치도를 다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회로들을 구성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조직 운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그 하드웨어와 관련 업무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정답이 없어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이제 인베디드 개발자가 같이 병행할지 안 할지 결정되는데요. 하드웨어 팀하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팀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 개발하는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가 4명,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4명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조직이나 회사에서는 인베디드 개발과 하드웨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하드웨어 팀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팀은 따로 운영하는 게 저는 그래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게 맞다 생각을 해요.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봐야 될 그 코드의 범위가 분량이 은근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부트로드 코드 봐야 되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짜야 되죠. 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디바이스 노드와 같이 연동되는 유저 할단의 코드도 같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가끔은 긴 머지도 해야 되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디버깅도 해야 되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업무에도 사실 굉장히 전문성을 키워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지식까지 아니면 하드웨어 업무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뭐 좋겠지만 전문성을 좀 키우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품 개발팀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개발 초반에 굉장히 하드웨어성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인베디드 개발을 하면서 좀 뭐 어찌 보면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하드웨어성 에러만 체크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어요. 맡아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그런 지식을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겪어본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하드웨어 팀하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팀을 좀 따로 운영하는 게 좀 더 전문성을 키우는데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사실 개발하는 제품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없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좀 시스템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팀하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팀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베디드 개발에서 점검하는 좀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하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럽트, 전원,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를 보통 체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퀀스를 하드웨어 페리페럴하게 전달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인터럽트 전원, 그리고 GPIO, 그리고 핀 설정 이런 이제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보통 체크를 많이 하지, 뭐 하드웨어 뭐 패로드의 부품이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깊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순서도요, 보통 코드를 작성해서 브링업을 한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련된 그런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측기로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지, 처음부터 신호를 찍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뭐 드라이버를 작성할 때는, 이제 개발할 때는 뭐 어떤 SOC 업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신호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특성 테스트를 해야지 불영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처음에는 코드를 작성해서 드라이버를 브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드웨어적인 이런 인터럽트라든가 전원이라든가 신호를 체크하는 이런 이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개발자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암 아키텍처 정말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실 때는 인터럽트, 뭐 아니면 메모리 맵드 IO에 대해서 정일이 데이터 시트를 좀 보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아셔야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 대한 제어를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디버거 중에 또 가장 많이 알려진 디버거가 트레이스32 디버거거든요. 트레이스32는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디버거 장비이고, 그리고 이제 전장 업체, 전기 자동차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그 내부의 회로도라던가 이런 부품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도 오히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암 아키텍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 아키텍처에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익셉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인터럽트를 암 아키텍처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같은 어셈블리 코드도 암 프로세서 내부에서 그 메모리 리오더링이라고 그러는데 순서를 바꿔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암 CPU적인 그런 동작을 잘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처음 해드리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인베디드 개발자는 하드웨어를 잘 알면 좋습니다. 알면 좋은데, 하지만 인베디드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 뭐 회사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계측기로 신호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회로나 부품도를 체크하는 이런 업무를 만약에 한다면 그 개발자는 인베디드 개발자가 아니라 하드웨어 개발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업무가 적성에 맞으면 하드웨어 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베디드 개발을 잘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내부에서 하드웨어 개발자가 아마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드웨어 개발자랑 되도록이면 잘 친하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네, 하드웨어 개발자를 잘못 만나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되도록 잘 지내는 게 낫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인이 맡고 있는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회로도를 되도록이면 잘 아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짜고 있는 드라이버가 GPIO 몇 번을 활용해서 풀업, 풀다운 뭐 이런 이제 제어를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제 맡고 있는 페리페럴 디바이스가 iSecureC에 몇 번 버스 달려 있는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개발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력이 좋은 하드웨어 개발자를 만나시면 하드웨어 개발자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좀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개발자랑 잘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하드웨어 뭐 관련된 계측기 장비, 오실로스코프, 뭐 이런 계측기 장비를 뭐 써본 적도 있는데, 사실 전 뭐 하드웨어 디버거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대신에 트레이스 32 디버거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인베이드 개발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인터페이스를 잘 알아야 되고, 리눅스 커널, 암 아키텍처, SOC 아키텍처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